네, 기초이론과정 13번째 강좌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 우리 기초서 교재 45페이지를 보도록 하시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법 조문으로는요, 공인중개사법 25조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5조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설명해야 될 의무, 중개대상물을 조사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25조는요, 1항과 3항으로 시점을 나눕니다. 1항과 3항으로 시점을 나누어서 그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확인 설명해야 될지를 달리 정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때에는, 중개 의뢰 시에는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것으로 중개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 있으시면 안 되는 것이, 당사자 간에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이 종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 완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거래계약이 체결만 되면 중개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례 속에 적용해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중개는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 간에는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되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물건 인수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래야 그 매매계약은 이행이 종료되잖아요. 그러나 그 이행과는 관계없이 거래계약이 일단 체결되었다면 중개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에게 중개보수, 복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체결된 매매계약이 이행 과정에서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된 것만 아니라면 중개는 그대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에게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복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를 의뢰받았으면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즉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 말입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수, 매매계약이라면, 임차,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런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확인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확인 설명을 하라고 했냐면 성실정확하게입니다. 성실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and죠. 오화가 아니고 성실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정보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한다. 즉 성실정확한 설명과 근거 자료의 제시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렇게 설명하라고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조가 3항에서는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또 중개완성이라는 표현을 25조 3항이 쓰고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는 완성된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25조를 통해서 확인설명 의무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26조가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둘 겁니다. 중개 완성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중개가 완성이 된다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중개가 완성이 되어서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체결된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양의뢰인들이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무슨권, 설정자와 무슨권자. 그러나 그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서 성사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등이었다면 알선을 했었던, 중개를 했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거래계약서,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슨권 설정계약서 이런 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5조에 이어지는 26조에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를 상정하는 거예요. 25조 3항은. 중개가 완성이 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25조 3항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서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마련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했을 때 작성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거래계약서고 두 번째 확인설명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는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설명을 해 주었던 취득의뢰인뿐만이 아니라 매도, 임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도 확인설명서는 교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도식화해 보면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 것을 이 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A가 소유하고 있는 일동의 건물이 있는데 A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동의 건물을 매도하고자 집을 팔려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고자 한답니다. 그래서 A가 B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건물의 매도를 의뢰하여 A, B 간의 중개계약이 체결되었고 A는 이제 B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B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자적 단독 중개로 중개를 완성하고자 A가 팔겠다는 저 건물의 매수를 희망하는 자를 찾은 거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자가 C라고 하는 매수 의사를 보이는 자를 찾아 그자와 다시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B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인 A와 매수인 C 간의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되게 되면 이 A와 C의 매매 계약 체결이 B의 중개로 인하여 성사된 매매 계약이라면 이제 중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B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B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지금 이 사례 속에서 말하면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조, 용도,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상식에 기대어서 판단해 봐도 그런 확인 설명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어요? 집을 사겠다는 매수인 C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지, 집주인인 A에게 그 건물이 몇 층입니다, 몇 년 된 건물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당신입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매수 의뢰인에게만 확인 설명하면 되죠. 그런데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라면 매수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는 것이지만,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라면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거잖아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중개하고 있다면 저당권자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본법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25조 1항에서요. 자, 그래서 비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A와 C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요? 다시 질문.
비개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A와 C 간의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누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느냐고요? B가 한 게 아니죠. A와 C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매매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A와 C였어요. 근데 이러한 매매 계약 체결이 비개혁 공인중개사의 중개 활동으로 인해서 성사된 매매 계약이라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A와 C이지만 알선한 비개혁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매매 계약서와 함께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서 확인 설명서는 지금까지 개혁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해 주었었던 매수인 C에게 뿐만 아니라 매도인 A에게도 확인 설명서는 교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A도 B가 뭐라고 C에게 내 집을 설명해서 C가 사게 되었는지 알고 있어야죠. 후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의 근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항으로 올라가서 그런데 확인 설명서는 중개 완성 시에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확인 설명 행위 자체는 중개 완성 전까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취득 의뢰인에게 어떻게 확인 설명해야 한다고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공인중개사법이 법률을 통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하위 법령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 현실화하지 않으면 즉 무엇을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 또한 공연불에 그칠 것이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는요. 1항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법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령이 정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46페이지 상단부에 46페이지의 상단부에 확인 설명할 사항 그래서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박스가 소개되어 있죠. 그 박스 내에 있는 9가지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한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당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등과 같은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등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답니다. 또 세 번째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이요.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과 그에 따르는 중개 보수와 실비의 산출 내역과 금액에 대해서도 확인 설명을 해줘야 한다. 또 네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토지 이용 계획, 중개대상물의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의 제한에 관한 문제를 설명을 하되 본법은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내벽, 도배 등의 내부 상태에 관한 문제들이고요. 또 여섯 번째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각종 시설의 상태에 관한 문제이고요. 또 일곱 번째는 일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에 관한 문제. 또 여덟 번째는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같은 입지 조건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세 관계인데, 자,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세 관계 중에서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 있는 조세요. 그렇다면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같은 것들이죠. 이런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조세에 대한 그 종류와 세율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들을요,
바로 이러한 사항들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 완성 전에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법률 25조 1항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 도식에서 보면 비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았다면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매수 의뢰인 C에게만 확인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근데 B가 매수 의뢰인 C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사항들을 시행령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비개업공인중개사가 C에게 설명할 때 당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건축연도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걸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이러한 권리관계 문제를 B가 C에게 설명할 적에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을구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된다 그 말이죠.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제한의 문제 등을 설명할 때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근거로 보여주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공법상의 문제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상의 의무로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사항들 중에 보면 내벽, 도배 등의 상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시설 등의 상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런 입지 조건, 환경 조건에 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지적도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 거죠. 공부상 조사할 수 없는 사항들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장활동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당연 조사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내부 상태에 관한 문제는 매도, 임대, 이전 의뢰인의 협력이 없이는 알 길이 없죠. 자, 내벽, 도배 등의 상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돼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시설 등의 상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전 의뢰인의 협력을 받아야만 비로소 조사가 가능한 사항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25조 1항과 3항 사이의 2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이 법이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말하면 이 얘기죠. B가 C에게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A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지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이러한 자료 요구에 이전 의뢰인이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만일 이전 의뢰인이 자료 제공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료 제공에 불응했다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다면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접근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설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설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가요, 1항을 통해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나서 동조 2항에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만일 이전 의뢰인이 그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하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법상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지금 이 사례 속에서 적용해서 설명드리면 이 얘기죠. B가 C에게 확인설명해야 할 의무사항들 중에는 내벽, 도배 등의 상태도 있고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상태도 있는데 B가 C에게 이런 내용을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A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료를 B가 A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A가 자료 제공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 만일 B가 A에게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A가 이에 불응하면 B는 C에게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면 된다. 즉 B가 C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매물의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내벽, 도배 등의 상태와 관련해서 건물주 A에게 제가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A가 자료 제공에 불응을 하여 제가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 집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내벽, 도배 등의 상태와 관련해 중대한 하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직접 확인하시고 최종 매수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해 줘야죠. 그때 함께 확인 설명서도 작성을 해야죠. 이때 이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라는 거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내벽, 도배 상태는 매도인 A에게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매수인 C에게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재하여서 확인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할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자신도 3년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이제 그 근거를 보존하고 있으니 체결된 매매계약이 이행 과정에서요, 당사자 간에 벽에 금이 간 것 때문에, 벽지가 찢어진 것 때문에, 장판이 찢어진 것 때문에 물이 잘 안 나오거나 물이 잘 안 빠지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A와 C 계약 당사자 간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없음을 증명할 수 있죠. 심지어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A와 C 간에 체결된 매매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원인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대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는 건마다 작성해야 할 것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거래계약서, 바로 이어지는 단원에서 보실 거고요. 또 하나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그런데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할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 서명 및 날인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당해 중개행위를 한, 만일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었다면 이 소속공인중개사도 본법이 함께라는 표현을 썼어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는 거죠. 이렇듯이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에게도 날인의 의무가 본법에 발생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16조 인장등록 의무를 규정할 적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라고 정한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본법상 날인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여기서 또 유의하여 구분할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모든 거래계약서, 모든 확인설명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비로소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그 거래건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이때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이나 날인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될 거죠. 당해 중개행위를 한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당해 중개행위를 한 때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함께 하라고 했거든요. 함께. 누구와 함께?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는 달라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는 고용인입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할 때에는 의무는 없지만 권한은 있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예 내친 김에 직접 계약서, 설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서,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죠. 근데 이제 그게 자연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그냥 그자와 함께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였었다면 누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할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것은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법인 어디 근무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주사무소 근무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때에는 누구와 함께이겠어요? 구체적으로 대표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죠. 분사무소 근무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라면요, 그렇죠, 책임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표현들도 시험 문제 지문에선 자주 뒤받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서, 이런 것들은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화입니다. 오화. 근데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and입니다. and. 그러니까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누락되어도 이자는 법상의 의무를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할 것인데 서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필로 해야 되겠죠? 날인을 할 때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한 인장으로 날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면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에 관해서 정리해 보셨고요. 이어지는 5절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